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캐쌤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화학은 다른 때에 비해서 3월에 비해서 뭐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뒤에 가면 중화반응에서 이렇게 개수 쉬는 문제가 살짝 어려웠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면서 아니면 수능 특강 풀면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수능은 누가 문제를 낸다. 영희나 철수가 낸다. 이 영희 철수가 우리를 자꾸 속인다. 글을 읽다가 살짝 맞다.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그리 좋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건 자꾸 연습하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치료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부하던 대로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세요. 제가 그랬죠. 저한테 수강후기 올리는 학생들한테 너무 급하게 가지도 말고 어차피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차곡차곡 그 대신 여러 번 반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으니까.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철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자연에서 철은 주로 철광석 형태로 존재하고 재련 과정이 까다로워 순수한 철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용광로라는 게 있었던 거죠. 되셨죠? 용광로. 산화환원하는 용광로. 반면 구리는 철보다 매장량은 적지만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철보다 먼저 사용되었다. 왜 구리가 먼저 사용됐을까요? 그렇죠. 반응성이 작아서.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먼저 사용한다. 내용 아시죠? 이후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가열하여 순수한 철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게 용광로죠. 본격적으로 철을 대량 생산하여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것 중에 올바른 거 찾는 거예요. 자, 기역번. 기역은 원소다. 여기서 원소하고 원자에 대한 개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철은 원소다. 원소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는 한 개, 두 개 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걸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이걸 홑, 원소, 물질이라고 불렀죠. 홑, 원소, 물질. 그러니까 당연히 원소죠. 되셨죠? 그러니까 기역은 원소다. 맞다. 철은 원소다. 니은은 기역보다 반응성이 크다. 구리는 철보다 반응성이 크다. 거기에 보시면 먼저 사용하였다. 어떤 것부터?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먼저 사용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금속의 반응성을 암기하고 있죠. 크카나 마하라 천리준합 수구 수은백금. 철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 고로 거기 니은은 기역보다 반응성이 크다. 구리가 반응성이 크다. 틀린 말. 됐죠? 디귿은 화학적 변화다. 디귿을 보시면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가열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걸 식으로 써보세요. 일단 C, 코크스를 살짝 연소시켜서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죠. 개수 맞추지 않고요. 그 다음 Fe2O3 철광석이 CO를 만나면 순수한 철이 되고 CO는 CO2가 되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죠. 저 지금 개수 안 맞췄어요. 고로 디귿은 화학적 변화다. 그렇다.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가는 거니까 화학 변화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기역, 디귿,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이건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이건 여러분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한 실험이다. 두 실험으로 각각 발견된 입자들이 모두 표현된 원자 모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뭐였었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문제에다 탁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끄집어내면 틀린다고 했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내 머릿속에서 많이 보던 문제라고 거기다 탁 덮어 씌우지 말고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걸 끄집어내라 라고 했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볼까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 전자 발견하죠. 진공 반정안의 양쪽 끝 전극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하는 음극선이 관찰되며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며 음극선이 휘어진다. 이것으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며 이 입자는 원자로부터 튀어나온 것임이 밝혀졌다. 즉 전자를 발견했죠. 고로 밑에 그림에 일단 전자가 있어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거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뭘 발견했다? 핵. 그러니까 거기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시키면 대부분의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지만 소수는 옆으로 휘고
휜다. 아, 플러스 성질. 이해가시죠? 극소수는 정반대편으로 튕겨나오다. 튕 이거. 아,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조그만 게 있구나. 핵이구나. 그래서 거기 이것으로 원자의 중심에는 크기가 매우 작지만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탁 찾으시면 아, 전자, 핵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 문제를 안 읽고 보기에 보시면 기억번, 아, 톰슨 전자 발견 그림이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문제 읽으셔야 된다고요. 영이나 철수가 여러분들 속인다고요. 거기 보시면 두 신험으로 각각 발견된 입자들이 모두 표현된 원자 모형, 모두 표현돼야 되니까 이 그림 안에는 전자도 있어야 되고 핵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그림에 전자와 핵이 모두 있는 그림을 찾아내셨어야 돼요. 거기 모두 표현된, 이해가셨죠? 그래서 톰슨, 기억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은 거였다고요. 그래서 핵과 전자가 모두 있는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분자량이 104인 탄화수 X의 분자식을 구하는 원소 분석 실험이다. 자, 이 원소 분석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단 앞에 나와 있는 게 탄화수소라 그랬으니까 이 X라는 물질은 아, C와 H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있었죠. 여기는 탄화수소라 그랬으니까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다. 되셨죠? 밑에 가. 그림과 같은 장치에 일정량의 탄화수소를 넣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완전 연소시킨다. 반응이 끝난 후 염화칼슘과 수소나트륨이 들어있는 관에 증가한 질량을 구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원자량 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일단 CaCl2 염화칼슘이 하는 일은 뭐 한다? 그렇다. 물을 흡수한다. 수산화나트륨이 하는 일은 그렇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밑에 증가한 질량을 줬죠. 그럼 CaCl2를 채운 관에 증가한 질량이 27mg이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 물의 질량이 27mg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수산화나트륨이 132g이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었다는 거죠. 증가한 질량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C와 H의 양을 찾아내셔야죠. 자, 그렇다면 아, 물 27 중에 수소는 얼만큼 있게요? 아, 수소는 물 전체 18 중에 2만큼이 수소다. 되셨죠? 고로 27 중에 18분의 2니까 3mg이 수소의 질량이고요. 이제 탄소의 질량을 찾자. 이산화탄소가 132였으니까 아, 132 중에 이산화탄소 44 중에 12만큼이 탄소구나. 이해가셨죠? 탄소는 원자량이 12짜리고 산소는 16짜리니까 두 개 있었으니까 44 중에 12가 탄소다. 이렇게 되면 탄소의 질량은 36mg이 되겠죠. 이제 미리그램 나왔으니까 아, 이제 다 찾았어요. 일단 거기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 반응한 X에 포함된 탄소의 질량은 36mg이다. 맞다. 되셨죠? 니은. 반응한 X의 질량은 159. 159가 뭐였어요? 요거 두 개 더하라는 뜻이었어요. 속아 넘어가라 이거죠. 여기서 지금 사용한 C와 H의 질량은 3mg과 36mg이니까 내가 토탈 쓴 탄화수소는 39mg이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 됐죠? 디귿. X의 분자식은 C 이렇게 하면 욕되죠. C8H8 되셨죠? 자, 여기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 수소는 원자량이 하나가 1짜리니까 결국 수소 3개 있다는 뜻이고요. 탄소는 하나가 12짜리니까 탄소도 3개 있다는 뜻이죠. 코로 아, C가 3개, H가 3개 있었다. 나온 걸 봤더니 그럼 가장 간단히 몇 대 몇으로 쓰는 게 실험식이다. 고로 아, 실험식은 C 대 H가 1대1로 있으면 되죠. 자, 그렇다면 실험식량은 얼마게요? 12에다 1 더하니까 13짜리겠죠. 자, 이제 그러면 분자식을 물어봤으니까 분자량이 필요하겠죠. 자, 위에 볼까요? 분자량이 104인 아, 분자량은 104짜리니까 아, 몇 배? 8배. 여기다 8 곱하면 8, 3, 24, 104. 아, 8배니까 실험식 8배 하면 되겠죠? CH에 8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CH가 8개 되죠? 곱하기 8배. 그러니까 C8, H8. 이 분자식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실험식량
구해서 분자량과 몇 배게? 그러면 개수도 그만큼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분자식은 C8, H8.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실험식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랑 개념에서도 했었고 수능 특강에서도 이거는 꼭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겠죠. 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25도씨 일기압에서 뷰텐과 에텐 기체가 두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다. 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물리량이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거기 보면 25도씨 일기압,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고로 여러분들은 기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PV는 nRT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지우기 해야겠죠. 25도씨에서 온도 일정. R은 상수니까 지우고. 그 다음 압력. 일기압에서 압력 똑같고. 고로 이 문제는 부피가 몰수에 해당하겠죠. 이해가셨죠? 고로 여기 뷰테인은 1리터, 1리터니까 쉽게 얘기해서 1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긴 2리터니까 2몰이 있는 셈이죠. 되셨죠? 몰수로 2배 들어있다. 자, 이제 다 풀었어요. 자, 같은 것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 몰수는 1몰, 2몰 서로 틀리고요. 니은 질량. 질량은 잘 보세요. C4H8과 C2H4는 딱 반이죠. 이해가시죠? 전체 양이 반이라고요. 분자량이 반, 개수도 반. 그러니까 여기에 2몰 2배가 들어있다면 질량은 서로 같겠죠. 이해가시죠? 여기에 분자량이 반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2배 들어있으면 양은 똑같다. 그래서 질량 같고요. 디귿,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자, 부피 1리터 속에 질량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2리터 속에 질량이 들어있어요. 질량, 현재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반의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가 2배니까 질량은 같죠. 근데 부피가 틀리죠. 당연히 밀도 틀리죠. 되셨죠? 밀도는 왼쪽이 2배 크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여기 1, 2, 3, 4번에서는 차곡차곡만 풀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기준으로 가, 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기준 가와 나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옳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BH2, CO2, H2S가 뭔지를 찾아보자고요. 자, 이걸 그리면 BH2는 B에 H 2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고요. 되셨죠? 직선형. 이 분자 구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CO2는 C를 기준으로 이중결합이 붙어 있죠. 그런데 산소, 제가 그랬죠. 악한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여기 비공유전자쌍 2개씩 있죠. 이렇게. H2O 생각해보세요. O에 비공유전자쌍 2개. 그리고 본드 2개. 이해가셨죠? 그 다음 H2S, 물 생각해보세요. S는 비공유전자쌍 2개 있고 H 2개 이렇게 붙인 거죠. 이해가셨죠? 물 생각하면 되니까 약 104.5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 나가지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눈으로 탁탁 찾으실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기억.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건 무극성 분자란 뜻이죠. 고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거 BH2 0이죠. 요거 기억되고요. 그 다음 CO2 무극성 분자 되죠. 여기는 극성이죠. 고로 요것만 기억이 안 되죠. 그 다음 니은 분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는가? 자, 비공유전자쌍 맨 앞에 있는 BH2에는 없죠. 그러나 CO2에는 O의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고로 니은은 여기 있는 CO2는 니은 되고요. 여기도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니은 되고요. 디귿 극성 공유결합인가? 극성 분자와 극성 공유결합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공유를 하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건 극성 공유결합이다. B와 H 극성 공유결합 맞고요. C와 O 극성 공유결합 맞고요. S와 H 극성 공유결합 맞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간 거 보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그렇다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 있는 CO2와 H2S의 공통점, CO2와 H2S의 공통점은 니은 디귿이었겠네요. 근데 이쪽만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가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예,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여기는 없죠. 고로 가에 들어가는 건 니은이고요. 그 다음 나 이산화탄소와 H2S만 나눴어요. 그럼 이산화탄소와 H2S 나눌 수 있는 차이 찾아보세요. 뭐? 그렇죠. 기억이 없죠. 아, 기억에 보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가? 예, 무극성? 아니다, 극성.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건 기억이 들어가면 되죠. 다 찾아내실 수 있죠. 이건 저는 그냥 이렇게 다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은 탁탁 찾아내시면 되고요. 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이것도 분자 구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제 6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의 중심 원자 XY에 대한 자료이다. X, 이주기 비금속 원소이고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는 6개다. 자, 이주기면 여러분 머릿속에 리베, 비시, 노, 블레가 지나가야 되죠.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6개니까 아, 원자가 전자 6개니까 아, 이거 16쪽이구나. 리, 베, 비, 시, 노, 오. 아, X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 번호 8번. 됐죠? 두 번째, Y, 3주기 금속 원소이고 홀전자는 없다. 홀전자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공유결합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공유원자가를 홀전자라고 하기도 하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혼자 들어있는 걸 홀전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금속 원소이고 홀전자는 없으니까 금속인데 홀전자 없는 거 써볼까요? 1s2, 2s2, 2p6 여기까지 가면 1주기, 2주기 3주기니까 세 번째 껍질까지 와야겠죠? 3s2가 되면 홀전자 없네요. 이 뒤에 더 넘어가면 금속이 안 되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 이건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답 찾아보자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X의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2개다. 자, X는 산소니까 거기 기억번. 산소는 8번이다. 1s2, 2s2, 2p4, 8번이니까. 그럼 p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홀전자는 2개. 되셨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니은 Y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Y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아, 마그네슘이니까 3s2까지 가는 거. 니은 맞는 말. 디귿 X와 Y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수는 서로 같다. 자, 8번은 2개를 얻어서 네온처럼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2개를 잃어서 네온처럼 등전자 이온 N3-OE-F-Na+Mg+Al3+Al 등전자 이온이죠. 전자수 같다. 안정한 이온이 되면 네온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내용만 정확하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부터 다는 세 가지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옳은 거 찾아볼까요? BF3 이해가시죠? B는 아, 원자과 전자 3개였다. 모양 해보자. 자, 가는 모양이 뭐요? 그렇죠. 이건 삼각형인데 어떤 삼각형? 그렇죠. 요건 평면 삼각형이고요. 요 각도는 약 120도가 될 것이고요. 상하 좌우 대칭 무슨 뜻인지 알죠? 아, 이건 무극성 분자일 거고요. 됐죠? 자, CF4 나왔어요. 모양은 정사면체다. 이해가시죠? 정사면체가 될 것이다. 그럼 FCF의 각도는 약 109.5도가 될 것이다. 됐죠? 상하 좌우 대칭이 됐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죠? 고로 무극성 분자죠. 자, 마지막에 있는 거 NF3 비공유 전자쌍 보이시죠? 여기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나요. 고로 이렇게 중간부터 떨어진 아, 요건 삼각 뿔이다. 고로 FNF의 각도는 약 107도가 되겠죠. 상하좌우 대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극성이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보다 크겠죠. 다 풀었네요. 자, 기억. 옳은 거. 가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그래서 기억 틀린 말이고요. 니은 나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다. 맞다. 디귿 다의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의 반발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전자쌍 반발의 원리. 비공유하는 게 가장 세게 밀치고 그 다음 공유가 밀치는 게 두 번째 세고 공유 밀치는 게 가장 약하죠.
고로 여기는 서로 밀치는 게 같다? 아니다.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 BB가 제일 세다. 그 다음 비공, 공공이 가장 약하니까. 거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모두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D가 틀린 말. 7번의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분자 모양을 이렇게 다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죠. 되셨나요?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원소 AD의 전기음 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는 각각 O, F, Na, Mg 중에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 전기 음성도라 그랬어요. 전기 음성도란 공유한 전자를 당기는 능력. 이 전기 음성도다. 누가 가장 세다? 플로린. 다 알고 있죠? 플로린이 당기는 능력을 4로 한다. 코로 D가 플로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게 O, F, Na, Mg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건 산소겠네요.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은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약할 거고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전기 음성도가 크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기율표 이렇게 있을 때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크죠. 고로 왼쪽 밑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적으로 작아지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나트륨과 마그네슘이니까 나, 마, 알, 시인 이렇게 가죠. 왼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적으로 작아지니까 나트륨이 더 작겠네요. 누구보다? 마그네슘보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A가 나트륨이고요. 살짝 큰 게 마그네슘이겠네요. 감 잡았죠? 전기 음성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다. 자, 그렇다면 찾았으니까 이제 문제는 다 풀었네요. 자, 기억. 원자 반지름은 A와 B 중 A가 더 크다. A와 B 중 주기율표에 나, 마, 알 같은 죽에서는 왼쪽, 족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죠? 고로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죠? 그러니까 A가 더 크다? 맞다. 니은 안정한 이온 반지름은 A와 D 중에 누가 더 크네요? 이온 반지름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요것들이 이온이 됐을 경우 뭐가 보인다? 등전자 이온.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에서는 살짝 지우고 O2-, F-, Na+, Mg2+가 되면 이건 네온처럼 등전자 이온이 되죠. 이렇게 되면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껍질수 똑같다. 껍질수 똑같고 전자수 똑같으니까 반발력 똑같다. 그렇다면 그렇다. 핵전하량이 크면 쫙 당기니까 조그매진다. 반지름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고로 거기 A는 나트륨, D는 플로린이니까 D가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 디귿. 제1이온화 에너지는 C와 D 중 누가 더 크냐요? 제1이온화 에너지 수해, 리베비시 노블레, 남아엘신 황염화 기억나시나요? 물론 페비, 노에서 한 번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불로 가죠. 대체적으로 증가 기억나시나요? 주기성 있다 그랬어요. 수해 1주기, 리베비시 노블레 중간에 떨어지긴 하지만 고로 O, F, 네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 제1이온화 에너지는 D가 더 커야 되죠. 그 그래프 수해, 리베비시노 오블레 이 그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귿 틀린 말. 8번의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산과 염기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이 9번 문제가 저희 EBS에서 조사했을 때 이건 잠정적이긴 하지만 오답률로 세 번째로 높은 거였었어요. 저 이렇게 그 자료에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요게 왜 정답률이 낮을까 생각했더니 맨 뒤에요. 맨 뒤에 아직 공부를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럼 하여튼 다음은 산과 염기와 관련된 반응식이다. 자, 반응식 3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 보자고요. 다음 중 옳은 거 기억. 가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갈게요. 산화수 찾을 때 우리는 혼자 사는 건 0이다. 제가 혼자 산다고 표현하는 거 이해가시죠? 호돈소 물질들은 0이다. 그런데 HCl이 되면 H는 플러스, Cl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고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부르죠. 고로 이렇게 붙는 거 산화환원 반응 맞다. 니은 나에서 HCl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자,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할 때 아레니우스의 산은 물에 들어가서 녹았을 경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질 텐데 그때 양이온으로 H+가 나오면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되셨죠? 그럼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산화이온 OH- 나오면 아레니우스의 염기죠. 고로 H+가 나왔으니까 이건 아레니우스의 산
맞다. 디귿번. 다에서 H2O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의 뜻만 아시면 되죠. 자, 브랜스테드하고 로우리는 산과 염기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아, H 플러스를 줄 수 있으면 산,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으면 염기라고 불렀죠. 자, 그렇다면 NH3하고 NH4 플러스 보세요. H 하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염기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려면 H 하나 어디 줘야 되니까 산이죠. 그렇다면 물에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H 하나를 어디다 줘야 이렇게 되죠. H를 줄 수 있으니까 산. 여기는 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만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로 H2O는 브랜스테드의 로우리의 산이다. 근데 거기 염기라고 써 있으니까 틀린 말이다. 이해가셨죠? H를 줄 수 있으면 산, 받으면 염기니까. 그래서 디귿만 틀린 말. 뜻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건 찾을 수 있다. 9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10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중성원자 A의 질량수와 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자, 여기서 옳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양성자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실 수 있죠. 양성자수, A, B, C가 같다. 양성자수가 같다. 얼마로? 1로 동위원소네요. 수소네요. 질량수가 1, 2, 3. 이해가시죠? 자, D와 E도 양성자수가 같죠? 그러니까 이건 동위원소죠. 질량수가 틀린 거 이유는 중성자 때문이죠. 자, 이제 하나씩 갈게요. 기억. B를 원소로 표시하면 표시 방법으로 표현하면 B는 1에 2짜리다. 자, B를 표시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왼쪽 밑에다 뭘 쓴다? 원자번호. 양성자수와 같다. 고로 1 쓰셔야겠죠. 왜? 양성자가 하나니까. 왼쪽 위에다가 질량수 쓰실 거죠? 질량수니까 질량수는 2다. 되셨죠? 여기가 원자번호, 양성자수하고 같다. 중성원자의 전자수하고 같다. 여기는 질량수를 쓴다. 그러니까 1에 2 맞는 말이다. 니은 A와 C는 동위원소다. A와 C는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가 틀려서 질량이 틀린 거니까 동위원소. 화학적 성질은 같죠. 니은 맞는 말. D와 E는 전자수가 같다. D와 E는 양성자가 2개니까 전자들도 2개 있겠죠. 중성자수만 틀리다. 그래서 전자수 같다. 맞는 말이다. 10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제가 시험에 2점짜리로 줄 거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잘 푸시면 돼요.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중성원자 XY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골라라. 자, 거기 중성원자의 밑줄. 자, 중성원자라 그랬으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찾아보자고요. 2, 4, 5, 6, 7개. 전자가 7개니까 원자번호 7번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질소겠네요. 자, Y는 2, 4, 6, 8, 10, 12, 14, 16, 17개다. 원자번호 17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염소겠네요. 됐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X2에는 삼중결합이 있다. 자, 기억번. X는 질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다. 그로 같은 질소끼리 붙으려면 8개로 안정해줘야 되니까 세 쌍을 공유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질소는 삼중결합이다. 그래서 거기 기억 맞는 말. 니은 Y2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Y2니까 Cl끼리 붙이면 되겠네요. 같은 두 원자가 있으니까 전기음성대 차이가 없다. 고로 무극성 공유결합. 니은 맞는 말. 디귿. XY3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려볼까요? XY3라 그랬으니까 XY3, X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였다. CL은 7개를 가지고 있다. 원자과 전자. 고로 하나, 둘, 셋, 넷, 5, 6, 7. CL 하나, 둘, 셋, 넷, 5, 6, 7. CL 하나, 둘, 셋, 넷, 5, 6, 7. 이 되면 질소 8개로 안정 옥텟 규칙, 염소도 8개, 8개, 8개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하네요. 되셨죠? 그래서 거기 디귿 XY3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가와나는 분자식이 C4H8인 두 가지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라. 자, 그렇다면 여기는 고리 모양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이중결합이 하나 꼈네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사이클로 알케인과 알케는 이렇게 약자로 써도 알 수 있죠. 사이클로 알케인과 알케는 분자식은 똑같은데 성질이 전혀 틀린 이성질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전부 다 C가 4개에 H가 8개 있는 분자식은 똑같은데 성질이 전혀 틀리다. 이성질체다. 되셨죠? 자, 그러면 거기 옳은 거 기억. 결합각 베타와 알파 중 누가 더 크냐요? 요 알파는 사각형을 하고 있으니까 알파는 약 90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입체 구조여서 사면체 구조를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버르러지죠.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여기는 포화탄화소임에도 불구하고 첨가 반응을 잘하죠. 약 90도. 이쪽은 베타는 정사면체로 생각하시면 되죠. CH4. 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사면체 나오면 정사면체 109.5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CH4. 그리고 여기 베타는 꼭은 아니겠지. 정확하진 않겠지만 약 109.5도가 되겠죠. 되셨죠? 그리고 거기 베타 109.5도가 알파 90도보다 크다. 맞는 말이다. 니은 가는 불포화탄화소다. 탄소 사이가 다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화탄화소다. 니은 틀린 말. 가와나는 이성질체다. 분자식은 똑같으니까. 되셨죠? C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분자 모양 나오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CH4 생각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NH3, CH4, H2, HF, BF3, BH2 이런 식으로 그걸 거기다 접목해서 문제 풀면 된다. 됐죠? 자,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기체 상태인 원자 X의 모든 전자를 떼어낼 때까지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E는 Jn 이온화 에너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싹 변형해서 탁 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그래프하고는 살짝 틀리죠. 요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에 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 줄에 원자 X에서 모든 전자를 떼어낼 때까지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 모든 전자를 다 떼어낼 거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몇 개까지? 13개까지 띈대요. 전자가 13개 있네요. 이해가셨죠? 고로 이건 알루미늄이었네요. 되셨나요? 이거 13번에 알루미늄이었던 거예요. 그럼 맨 안에 껍질에는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엔 8개. 세 번째 껍질에 3개 있죠.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해가세요? 바깥에부터 하나씩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3개까지는 N 꼴 3번 껍질에 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증가. 껍질 바뀌었다는 뜻이죠. 거기서부터 8개를 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까지 뛰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껍질. 여기는 두 번째 껍질에서 뛰는 거죠. 이제 껍질이 싹 바뀌니까 넷! 올라가겠지. 맨 안에 2개 있으니까 하나, 둘.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뛰어가는 거니까 가장 바깥 껍질부터 뛰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껍질 바뀌었다. 원자과 전자 3개다. 총 전자수는 13개였다. 알루미늄이다. 이걸 찾았다면 이 문제는 쉬웠죠. 됐죠? 자, 옳은 거 기억. 전자 껍질 수는 3개다. 맞다. 니은 원자과 전자 수는 3개였다. 하나, 둘, 셋, 넷! 껍질 바뀌었다. 디귿. X3 플러스가 될 때 E1, E2, E3를 흡수한다. 자, 전자 뛸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하나 띄고, 2개 띄고, 3개 띄고를 더하죠. 이온화 에너지는 흡열, 발열, 흡열. 흡수해야 전자를 띄지. 전자 친화도는 방출. 이온화 에너지는 흡수니까 거기 3개를 흡수한다. 더해서. 맞는 말이다. 13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찾아낼 수 있죠? 자,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에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M이다. 자, 탄산칼슘 나왔어요. 제가 이거 뭐라 그랬었냐면 탄산 이건 H2CO3라는 그 탄산 말고 탄산 CO3 탄산
탄산은 산을 만나면 뭐가 발생? CO2가 발생.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기 아예 써드렸죠. 자, 거기 있는 식 쓰고 시작해보자고요. 탄산 밑에 있는 거 답번에 보시면 CaCO3가 산을 만난다. 되셨죠? 이렇게 되면 CaCl2가 되고 그리고 H2O 되고 뭐가 날아간다? 이산화탄소 날아간다. 되셨죠? 없는 거 찾아내셔도 되고요. 감 잡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뭐 하고 싶었냐 하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생성된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대요. 요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대요. 분자량. 자 이제 밑에 가볼까요? 전자저울에 약포지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뒤 탄산칼슘 가루의 질량 W1g을 측정하였다. 자 그렇다면 W1은 탄산칼슘의 질량이겠죠. 됐죠?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그러니까 탄산칼슘의 질량이 W1 그 다음 묽은 염산의 질량이 W2 됐죠? 삼각 플라스크에 가해 탄산칼슘을 넣었더니 기체 X가 발생하였다. 식으로 썼고요. CO2고요. 반응이 끝난 후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3였다. 자 여기가 W3였어요. 자 그렇다면 W3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W3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나머지예요. 그럼 W1에다 W2를 더하면 원래 넣었던 이만큼의 양이죠. 이해가셨죠? 고로 여기서 잡으실 수 있는 거 CO2의 질량은 얼만큼이다. 처음 거 W1 더하기 W2에서 기체 다 빠지고 난 W3를 빼면 그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겠죠. 이해가셨죠? 자 이제 다 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기체 X는 CO2다. 맞다. 이건 거의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니은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는 M분의 W1이다.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다. 되셨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자량분의 질량. 니은 맞는 말. 디귿 기체 X의 분자량은 요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분자량을 구하려면 탄산칼슘 내가 넣은 것과 기체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앞에 있는 개수가 몰수다. 고로 탄산칼슘 1몰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도 1몰 나오죠. 1대1 개수가 몰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탄산칼슘을 얼마나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W1g을 넣었어요. 되셨죠? W1g을 넣었더니 이산화탄소 얼마나 나왔어요? W1 더하기 W2에서 W3를 뺀 것만큼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제 분자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기의 화학식량에 그람 붙인 게 1몰 분자량이니까 탄산칼슘의 분자량이 M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나오게 비례식 하시면 되죠. 이해가세요? 요만큼 넣었더니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여기 1몰의 질량 넣으면 나도 1몰의 질량 나오겠네. 개수가 1대1이니까 비례식 하시면 되죠. 고로 W1 대 W1 더하기 W2에서 W3 뺀 거는 M 대 X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X는 하면 답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W2 빼기 W3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요만큼이 들어가야겠죠. 이해가시죠? 고로 W1분의 X는 W1분의 요거에다가 M 곱한 거여서 디귿 틀린 말. 할 수 있나요? 질량 대 질량으로 갈 거니까 나 화학식량 대 나도 그러면 화학식량. 비례식 잘하면 된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 AB가 포함된 영역 가와 원소 XY가 포함된 영역 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X가 결합한 안정한 화합물은 A2X다. 자 일단 A2X가 붙었대요. 자 일단 찾아보자고요. 가는 여기 3, 4주기에 1쪽, 2족에 있어요. 그러니까 3, 4주기에 1쪽, 2족에 있는 거 그냥 찾아볼까요? 나, 마, 카, 칼이라고 외우죠. 자 여기 나는 16, 17쪽에 2, 3주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찾으면 O, F 그 다음 O 밑에 황, 그 밑에 염소겠죠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A와 B는 주기는 같고
니까 A와 B는 주기능 갖고 오니까 AB로 있겠네요. 어느 게 A고 B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족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A, 어느 한쪽이 B겠죠. 어느 한쪽이 A면 어느 한쪽은 B. 여기가 B면 여기가 A 되겠죠. 자, 이쪽은 XY는 족은 같고 그러니까 같은 족에 X나 Y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되셨죠? 하나가 X면 하나는 Y겠죠. 이해가시죠? 같은 족. 그런데 붙는 게 A to X래요. 자, 그렇다면 A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X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A 두 개와 X 하나가 만났으니까 그렇지. A는 플러스 1짜리고 두 개고 X는 그렇죠. 2-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A는 플러스 1짜리니까 A는 1쪽에 있다는 거고요. B는 2쪽에 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X는 2-를 가져야 되니까 16쪽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고로 X와 Y는 16쪽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감 잡았죠? 다 풀었네요. 기억, A to X는 이용결합 화합물이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용결합 화합물이다. 맞다. 니은,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하는 A와 B 중 누가 더 크냐요? A가 B보다 크다? 자, 거기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어요. 만약 NA와 MG라고 생각해보세요. A, B라고 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죠. 이해가시죠? 코로 거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늘어날수록 핵 안에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유효핵전화 커진다.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는 B가 더 커야죠. 됐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 디귿, Y는 17쪽이 아니고 16쪽이다. 왜? 2- 돼야 되니까. 되셨죠? 그래서 디귿 틀린 말. 15번의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주기율표의 특성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됐죠? 자,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산화구리2와 탄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게 저희 EBS에서 조사한 것 중에 화원에서 지금까지는 두 번째로 정답률이 틀린 거.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거. 되셨죠?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거. 자, 산화구리2와 탄소를 혼합하여 가열하였더니 구리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다. 석회수에 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졌다. 라는 식 두 개가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탄소는 산화제다. 자, 탄소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됐네요. 산화된 건 무슨 제? 그렇다. 이건 환원제다. 그래서 기억 틀린 말. 니은 가에서 산화구리2의 구리는 환원되었다. 구리는 산소를 잃었다. 산소를 잃었다. 뭐라 부른다? 그렇다. 환원이라고 부른다. 고로 산화구리2는 구리로 환원되었다. 산소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나에서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산화시켰다. 석회수. 이거 제가 무지하게 설명했었어요. 석회자 들어가는 거 염기성. 이산화탄소 물에 녹이면 H2CO3 탄산되죠. 산성기체죠. 고로 이건 중화반응이죠. 중화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니다. 산화환원이 아닌 거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중화반응과 앙금생성 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식은 중화반응이다. 되셨죠? 여기에 산화수가 하나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디귿.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산화시켰다. 산화수 변화 없다. 고로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16번의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를 얻거나 잃거나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중화반응과 앙금생성 반응은 자리만 바꾼다. 산화수 변화 없다. 되셨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식물이 질소를 얻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질소의 산화수가 아닌 것은 자, 산화수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읽으면서 저랑 산화수를 찾아보자고요. 콩과 식물에 공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혼자 사는 건 산화수 0이다. 됐죠? 암모니아로 만들어준다. NH3, N에 H 3개가 붙어있다. 전기음성도 펀 쪽이 크니까 질소가 당길 것이다. 누구를? 공유한 전자를. 그럼 H 쪽에서 하나, 요 H에서 하나, 요 H에서 하나 3개를 당겼네요. 고로 N은 -3이겠죠. 됐죠? 그 다음 암모니아는 토양 속에 녹아 암모늄 이온이 되거나 자, 암모늄 이온이 됐어요. H는 얼마짜리? +1짜리. 여기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1이 4개 있으니까 +4.
그럼 n은 마이너스 4였고 싶었다. 근데 전체 합쳐서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3짜리죠. 됐나요? 되거나 질화박테리아에 의해서 아질산 이온이 자 5는 얼마짜리? 마이너스 2짜리. 2는 4, 산소가 마이너스 4 됐다. 그럼 앞에 있는 질소는 플러스 4이고 싶었다. 근데 전체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짜리다. 됐죠? 을 거쳐 질산 이온 5는 얼마? 마이너스 2, 2, 3은 6, 마이너스 6. 그럼 n은 플러스 6이고 싶었다. 근데 전체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짜리죠. 코로 여기서 나오는 질소의 산화수들은 0,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5네요. 코로 거기 문제. 질소의 산화수가 아닌 것은 마이너스 3, 0, 플러스 3, 플러스 5 다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산화수 찾으실 수 있죠? 요건 점수 주려고 냈어요. 1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이제 18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DNA 이중나선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DNA 나왔어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의 4종류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 기억은 G, 니은은 T다. 자,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죠. 아데닌은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티민과만 붙는다. 됐죠? 고로 기억은 티민, 니은은 구아닌이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다. 됐죠? 기억은 잘못 썼죠. 구아닌이라 그러고 어떻게 거꾸로 썼을까요, 제가? 아데닌은 티민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붙게 되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G, 니은은 티민이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 저처럼 하면 큰일 나겠죠? 자, 니은. 당과 인산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다. 당과 인산 사이에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다. 염기와 염기 사이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거기 당과 인산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이고요. 디귿. 인산의 인에는 4쌍의 공유전자 쌍이 있다. 자, 인 찾아보세요. 본드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러니까 이건 옥텟 규칙? 아니다. 뭐라고 부른다? 그렇다. 이걸 확장된 옥텟이다 라고 부르죠. 있는 거 전자 다 했다. 10개. 5개를 쫙 공유해서 10개 전자를 만들었다. 8개가 아니니까 옥텟 규칙은 아니지만 다 잡았으니까 확장된 옥텟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기 4쌍의 공유전자쌍이 아니고 5쌍의 공유전자쌍이 있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말. 18번의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5번째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어요. 되셨죠? 5번째로 많이 틀린 거. 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얘도 어려웠지만 기본 내용만 정확히 쓰면 정확히 푸실 수 있었어요. 가볼게요. 그림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에 따른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표는 수소원자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양자수 mn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자, 일단 거기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껍질에 있는 거 찾아내셔야 되죠.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무한대. 가볼게요. 주양자수 1번, 주양자수 2번, 3번, 4번, 5번 다다다다닥 무한대. 됐죠?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O껍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 여기 표에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656 나노메타라는 건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가장 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 있었죠?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되셨나요? 고로 여기 656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은 거죠.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니까 이건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한 거겠네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그렇죠. 4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진 거겠네요. 다다다다다다닥 하다가 맨 끝에 가면 무한대에서 2번째로 떨어지면서 방출한 거겠네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됐죠? 자, 이제 요 표에 보면 여러분한테 주는 숫자가 있어요. mn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이 m에서 이 n을 뺀 값의 에너지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에서 1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984라는 거죠. 2번에서 1번까지의 차이가 984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182는 3번 껍질과 2번 껍질의 차이겠네요. 3번 껍질과 2번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182란 뜻이고요. 64, 4번 껍질과 3번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64란 뜻이네요. 되셨나요? 이거를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푼 거죠. 자, 가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486나노메타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246이다. 자, 486은 가시광선 여행에서 두 번째 나타난 거다. 파장으로 보면 두 번째 긴 거죠. 그러니까 4번 껍질에서 2번 껍질,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까지 떨어지는 에너지죠. 아, 네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떨어지면 되니까, 아이고. 네 번째에서 두 번째니까 64에다가 182를 더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다. 요 스펙트럼, 요 선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된다. 가시광선이니까. 가시광선 어디서 출발하든지 두 번째 껍질까지 떨어지는 건 다 가시광선. 높이서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장은 짧다. 파장이 길면 아, 요게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되셨죠? 고로 64에다 182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246 맞다. 됐죠? 니은 빼기 기억은 64다. 자, 니은 빼기 기억하라 그랬어요. 다 찾아볼까요? 기억은 3번 껍질과 1번 껍질의 차이예요. 세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니까 182에다가 984를 더하면 되겠죠? 하면 1166이 될 것이고요. 니은은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이니까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이니까 세 개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1230이 될 거고요. 디귿은 네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니까 네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64에다 182 더한 거니까 246이 되겠네요. 됐죠? 차이만 구하면 되죠. 더하기만 잘하면 되죠. 그 246이 기억의 답이었죠. 됐죠? 자, 그러면 니은 빼기 기억은 1230에서 1166 빼면 된다. 64 맞다. 디귿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디귿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의 5배다. 현재 여기 있는 거 에너지예요. 그럼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죠. 반비례. 아,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럼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는데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니까 거기 문제에서 파장은 파장의 몇 배냐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니은 대 디귿은 1230분의 1 대 246분의 1이겠지. 이건 에너지니까 파장은 반비례다. 고로 1대 5가 되겠죠. 되셨나요? 고로 거기 니은에 해당하는 파장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의 5배다. 아니 5분의 1이다. 되셨죠? 1대 5니까. 그래서 디귿 틀린 말. 1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20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예요. 이 농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농도 나오면 하나씩 차곡차곡 구해내시면 돼요. 이걸 N개, 2N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밀리리터로 가셔도 돼요. 40ml가 있다고 하면 40개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죠. 30ml가 있다, 30개 있다. 농도가 2배쯤 하면 30개를 60개로 늘려주면 되죠. 그리고 반응시키면 되죠. 이렇게. N, 2N 하다가 소수점 나오면 힘들거든요. 그냥 밀리리터 개로 하시면 아주 쉬워요. 저 잘 쫓아와 보세요. 20번. 그림은 HA와 BOH의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켰을 때 혼합유액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1과 2에서 사용한 HA와 BOH의 농도는 서로 다르다. 자, 이제 문제. P점과 Q점에서 각각 혼합유액 속에 존재하는 입자의 모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P점과 Q점을 섞겠대요. 섞어서 혼합유액 속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겠대요. 아니지. P와 Q에서 각각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찾아내겠대요. P와 Q를 왜 더해? 각각 있는 거. 되셨죠? 식으로 써볼게요. 저 잘 쫓아오세요. 실험 1과 실험 2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HA와 BOH가 만날 거예요. HA와 BOH가 만날 거예요. 그럼 중화하겠죠. 중화하게 되면 뭘 만들어요? 그렇죠. 물을 만들죠. 이렇게. 물을 만들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씩 잘 찾아내시면 돼요. 중화점은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중화점이니까 실험 1은 염산 20ml에
BOH 40ml가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찾으실 수 있죠? 가장 높을 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H 하나 대 OH 하나 만나면 물 탁탁탁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20ml라면 너도 20ml 있으면 끝나는 거였다. 근데 40ml 넣어야 끝난다. 왜 2배 넣었을까요? 2배 흐리니까. 고로 왼쪽에 있는 걸 20%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10%짜리였겠죠. 농도가 저쪽이 2배 진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밑에 거 찾을게요. 실험 2는 40에 20, HA가 40ml, BOH가 20ml에서 중화가 일어났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40이면 너도 40 있어야 된다. 근데 반만 넣어도 끝낼 수 있다. 왜? 2배 진하니까. 이해가시죠? 이쪽이 2배 진한데 10, 20을 하면 안 돼요. 왜?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부터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화 반응을 하면 물을 만들 텐데 중화 반응에서 나온 열 가지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온도에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총량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총량. 현재 여긴 총량이 60ml로 똑같죠. 만약 60ml로 똑같으니까 중화한열이 똑같다면 올라간 온도 똑같아야 돼요. 중화한 게 똑같으면 열 똑같이 나왔을 테니까 총량이 똑같으니까 온도가 똑같았어야 된다고요. 근데 온도 올라간 거 볼까요? 1번은 열량이 4까지 올라갔고요. 2번 실험은 3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농도가 틀리다는 거죠. 총량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은 물을 40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중화 반응을 40개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2번은 물을 30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중화 반응을 적게 했으니까 열이 조금 나왔을 테니까 총량은 같으니까.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가볼게요. 이쪽은 물을 40개 만들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왜? 열량이 4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는 30개 만들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걸 만드시면 돼요. 쉬워요. OH 40개 있으면 되죠. H 40개, OH 40개 있어야 물을 40개 만드니까. 여긴 20ml니까 20개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2배 진하니까 40개 있는 셈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A도 40개, B도 40개 있었어야겠네. 1대1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중화한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여기 40, 여기 40 남은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거 농도 찾자고요. 여기는 30개가 돼야 되니까 OH가 30개 나와야 돼요. 물을 30개 만들려면. 그럼 H도 30개 있어야겠죠? 자, 20ml로 30개를 만들어야 돼요. 20ml로 40개를 만들면 2배 진하면 되죠. 20ml로 30개 만들면 1.5배만 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15%짜리죠. 근데 2배 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7.5%짜리죠.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하면 농도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저는 말로 하니까 느린 거고 여러분들은 금방만 찾을 수 있고. 자, 그러면 P점과 Q점으로 가볼까요? P점, 그 다음 Q점에 이제 넣는 거예요. 우린 농도를 찾았으니까. 자, Q점은 중화점이고요. P점만 찾을게요. P점은 30ml가 들어갔어요. 요거 30ml, 이거 30ml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미터를 개로 바꿀 거니까 OH 몇 개? 30개, P 30개. 그럼 여기는 H 30개, A 30개가 있으려고 했는데 2배 진하니까 그렇죠. 요건 60개 있는 셈이죠. 그리고 중화시키세요. H, OH. 그럼 H 30개 남죠. A 60개, B 30개. 고로 위에서는 H 대 A 대 B가 30개, 60개, 30개니까 1대 2대 1의 개수로 들어있으면 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건 Q점이니까 딱 중화점이죠. 중화점이니까 H 30개, A 몇 개, 30개, B 30개, 30개. 고로 이렇게 중화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밑에는 A 30개, B 30개 있네요. 아, 밑에는 A가 30개, B가 30개 있네요. 이 그림을 찾아내면 되죠. 자, 그렇다면 밑에서 P인 거 찾아보자고요. P, H는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하얀 동그라미, A는 까만 동그라미 A-, B 플러스는 삼각형 1대 2대 1로 들어있는 그림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1대 2대 1로 들어있는 그림 니은이죠. 되셨나요? 찾아내셨죠? 1대 2대 1로 들어있는 거 니은번.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있는 거 같이 찾아야 돼요. A 30개, B 30개 있어야 돼요. 근데 위에 거랑 총량이 똑같으니까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야 돼요. A 대 B가 1대 1은 알겠거든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거. 기억해보면 A 대 B가 1대 1, 디귿에 봐도 A 대 B가 1대 1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같이 1대1인데 위에 거랑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야 되죠. 보세요. 여기 B가 1에 해당하는 32. 아, 거기 그림 니은에 있는 요 삼각형 니은에 있는 건 2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도 같이 2개가 있어야죠. 3개 있으면 안 되죠. 같은 건데.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까만 거 2개, 하얀 세모 2개 들어있는 거 찾아내시면 디귿이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였어요. 이 농도 찾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2배쯤에 이렇게 잘 찾아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뭐 어려운 건 어려웠지만 쉬운 거는 또 쉬웠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잘못 읽은 것도 있고 내용을 잘못 읽은 것도 있고 내용을 아예 잘못 이해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 내용 정리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정확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이해가셨죠?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반드시 Q&A 올리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